트레이너는 건강적 도움을 주는 업이기도 하지만 정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말 요새 같은 직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도 그거에 진짜 공감해요. 저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트레이너가 갖는 가치는 영악하게 이용하는 거 말고요, 진짜 정말 진심을 다한 활용이 된다면 진짜 많은 걸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피트니스 씬에서 많은 영향을 받고 또 좋은 영향력을 주고 있는 태우님인데 나중에 어떻게 이 씬에 기억되고 싶어요? 다양한 운동 배경을 가진 분들의 평범하지만 특별한 스토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치 있는 일을 더 가치 있게 링코의 미더 팟캐스트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링코 미더 팟캐스트를 시작합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종로 경희궁의 PT 스튜디오 코지트의 대표님 김태훈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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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훈님, 제가 소개하기 전에 먼저 자기소개 한번 멋지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긍정님의 사랑을 독차지한 후배이자 14년차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이제 코지트 대표 김태훈이라고 합니다. 네,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후배님으로서 편안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이걸 듣는 청취자 여러분께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가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김태훈님 처음 만났던 거는 대학교 때잖아요. 근데 그게 돌이켜보면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났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그렇게 운동을 시작하고 체대를 가고 이 여정을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저희 때는 운동장에서 있는 활동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에서 김태훈이 어떤 놈이야? 딱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운동장에 있는 애 그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축구나 농구나 이런 구기 종목을 많이 했었고 운동을 하는 걸 좋아했는데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체육 쪽으로 진로를 선택하지 않았나?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온 케이스 같습니다. 와, 그 운동장에서 뭐 하셨어요? 뭐 축구도 하고 남들 축구하는 거 구경도 하고 또 축구하고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축구를 엄청 좋아하셨구나. 근데 그거랑 사실 입시 체육을 통해 체대를 진학하는 건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잖아요. 네. 그걸 어떻게 결정하게 되셨어요? 체육 선생님들도 저의 진로를 체육 쪽으로 가보면 어떻겠냐 권유도 많이 해주시고 저는 단순하게 체육 선생님이 되는 게 저희한테 목표였던 것 같아요. 좀 그렇게 해서 치대 입시도 자연스럽게 전환이 됐고 해서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 한국체육대학교의 사회체육과로 입학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그 운동 좋아하는 게 이어졌었나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운 축구를 배우는 건 아니지만 다양한 종목들을 배우잖아요. 그것과 더불어서 뭐 주말이라든지 좀 여유 있는 시간대에는 이제 원래 같이 볼을 차던 친구들이 있어서 활동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항상 웨이트장에 네. 계셨었잖아요. 네. 그때는 사실 뭐 왜 저렇게 있을까 이런 생각은 크게 하지 않았지만 항상 거기 있는 친구, 그 운동장에 있는 애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그 모습이 생각해보면 학교에서는 웨이트 트레이닝장에 가면 있는 친구 이렇게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는 어떤 뭐 목표가 있으셨던 건가요? 이거 좀 뭐 대단한 목표가 아니라서 그냥 웃고 넘길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20대 초반의 남자애들은 약간 가슴에서 끓어오르는 것들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몰라요. 멋있게 보이고 싶고. 멋져 보이고 멋있게 보이고 싶고, 뭔가 이 복근 하나 있으면 다 모든 게 끝나는 것 같고. 마침 저희 1학년 수업 중에 웨이트 트레이닝이라고 있죠. 그 웨이트 트레이닝 수업을 들었을 때, 이 운동을 하면서 조금씩 몸이 약간 변화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대로 된 복근을 만들어서 인기가 많아지고 싶다. 약간 이런 재밌는 취지로 시작됐던 것 같고요. 하다 보니까 또 제 취향에도 잘 맞아가지고. 웨이트 트레이닝 자체가? 네, 맞아요. 뭐 엄청난 의미를 갖고 이게 재밌거나 뭐 가치가 있거나 그랬던 건 아닌데 이 운동을 하고 났을 때 그 기쁜 느낌들 있잖아요. 딱 컨디션도 올라오고 기분도 좋아지고 그리고 몸이 좋아지는 걸 볼 때마다 그런 자존감들도 높아지고. 그게 컸던 것 같아요, 저는. 뭐, 어렸을 때 자신이 좋아했던 운동, 축구가 됐던 구기 종목이 됐던 그걸 하나로 통틀어서 나 운동을 좋아하는 애구나, 운동장에 있는 애구나 해서 또 공부 열심히 하고 입시 체육 해가지고 힘들게 대학이라는 곳에 가고 또 이 대학이 끝날 쯤에는 우리가 거의 어떻게 보면 기로에서 서게 되잖아요. 더 공부를 할 것인지 아니면 뭐 이제
사회생활로 나갈 것인지 요 때쯤에 어떤 생각으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트레이너라는 직업을 처음 갖게 된 건 대학교 2학년 때 군복학을 마치고 알바의 개념으로 시작했어요. 이제 운동에 재미도 붙었겠다, 몸도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겠다, 학교에서 공부도 배우고 있겠다. 그래서 이걸로 생활비를 벌어보자고 알바를 시작했던 게 벌써 14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단순히 알바로 시작했던 건데 지금은 이 일이 어떻게 보면 제 전부가 돼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알바로 시작했을 때 일과 지금의 일의 농도라든지 의미는 너무 많이 다를 것 같은데 그 알바로 시작했을 때는 어떤 매력으로 이 일에 이끌리게 됐어요? 매력보다도 이 대학생이 자취도 해야 되고 학교도 다녀야 되고 또 생활비도 벌어야 되고 약간 저는 의식주 해결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네, 의식주의 솔직하게 말하면 의식주 해결이 가장 커서 알바를 시작하는데 마침 내가 재미를 붙인 일을 시작한 거지 사실상 난 이 일로 무슨 승부를 보겠다 여기에 전문가가 되겠다 이런 정도의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리고 좀 아직 그때보다 지금보다는 훨씬 어렸으니까 그 당시의 생각으로는 이게 다른 뭐 아르바이트 하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다라고 느낀 거죠. 네, 전공을 살릴 수 있으니까 22살, 23살 요 나이 때니까 요때는 내 전공을 살려서 일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러다가 자신의 사업으로까지 확장을 하신 거잖아요. 네. 이 여정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고 그리고 너무 궁금해요. 어떠한 마음들이 이런 태우님의 여정을 이끌었는지가 전 너무 궁금해요. 그렇게 대학교를 졸업하게 된 순간부터는 단순히 이제 알바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정직원으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일할 곳을 잘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센터에 들어가게 됐는데 사실 나름 한 채대를 나왔고 그리고 트레이너 경력이 이제 3, 4년 쌓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이제 하늘을 찌를 때였어요. 난 어디 가도 되겠다. 주제 파악도 못하고. 근데 그러던 와중에 제가 들어간 곳에 정말 잘 들어간,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한 형들을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제가 2년 동안 막내로 있었거든요.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정직원, 사회의 첫 일원으로 시작을 하고 나서 2년 동안 막내로 있었는데 2년 동안 막내로 있었다는 건 이 트레이너 업종이 이직률이 진짜 높잖아요. 그런데 2년간 막내로 있었다는 건 정말 견고했던 센터였던 것 같아요. 위에 분들이 아무도 안 나가신 거니까. 네. 되게 유명한 선수도 계셨고 또 공부를 많이 했다고 지금 판단이 되는 선배님들도 계셨고 근데 거기서 저는 제 자신감이랑은 정말 반대로 1년 동안은 회원님이 없는 상태로 일을 했어요. PT 트레이너인데 네. 회원이 없는 상태로 들어갔는데 회원님을 몇 명 배정을 해줬는데 저의 일하는 방식들이라든지 저의 능력들을 보시고 더 이상 회원님을 주지 않는 거예요. 배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어머. 근데 트레이너가 수업을 안 하면 먹고 살 수 있을 정도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남 탓을 먼저 하기 시작했어요. 왜 나 안 줄까? 난 치대 나왔는데. 나 지금 열정이 장난 아닌데. 근데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저를 되게 단단하게 키우기 위한 노력이셨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깊은 뜻이 있었다.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저를 쪽지 시험을 보게 하고 안 쳐다가 혼내고 타이르고 구슬리고 약간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그 1년이 저한테는 진짜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1년을 제가 어떻게든 버티고 나니까 보고 배우는 게 있잖아요. 그 환경 속에서. 네. 그래도 그 선배들이 정말 잘하고 잘해 나가는 것들을 제가 옆에서 보니까 배우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내가 배우려고 하지 않아도 몸에 배는 것들이 있거든요. 좀 그런 게 몸에 입혀주다 보니까 그 1년 이후부터는 정말 회원님들을 많이 받았어요. 배정을 많이 받고 잘 이끌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또 재등록하니까 네. 이탈이 되지 않으니까 계속 사람 많아졌겠네요. 맞아요. 뭐 그때까지는 제가 이제 챌린저의 입장에서 계속 도전하는 입장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총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어느 센터를 가도 뭐 매출이라든지 회원님들의 양이라든지 이런 능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상위권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센터에서 내보낼 수 없는 사람.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끼어들어서 미안해요. 네네네. 그러면 회원님들은 태우님의 어떠한 그런 매력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그거가 핵심 킥일 것 같거든요. 네. 그때가 이제 20대 후반이었는데 네. 그 당시에는 재밌고
재밌다. 수업을 할 때 적어도 이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즐거운 것들 있잖아요. 그게 가장 크게 작용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트레이너가 어리지만 이 친구는 조금 자기 일에 진지할 줄 알고 근데 이 이끌어가는 과정은 너무 재밌게 이끌어간다. 이런 걸 좀 예뻐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는 막내라는 그 어느 정도의 그 힘을 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있잖아요. 좀 그래서 더 안 좋은 것도 더 예쁘게 봐주시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게 20대 때 트레이너, 저라는 트레이너의 색이었던 것 같아요. 색깔이 네. 뭔가 체대를 나왔고 공부를 많이 했고 이런 모습들보다는 일에 대한 진지한 태도와 네. 그리고 이걸 좀 재밌게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이 사람적인 면이 조금 더 매력적으로 느껴진 거네요. 네. 결국 전문성 이런 측면보다 더? 저는 약간 그렇다고 전문성이 없었다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죠. 그쵸. 이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렇지만 저는 그런 것보다 저의 그런 모습들을 더 좋아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막내로 버티는 2년이 되게 힘든 구간이었다고는 생각하지만 지금에는 없어서는 안 됐을 경험이거든요. 근데 그 2년을 제가 버텨나가고 견뎌나가고 또 해내는 과정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저 혼자 한 게 아니라 선배님들의 도움이 있었고 또 회원님들의 지지가 있었고 좀 요런 모든 복합적인 과정들이 저를 좀 긍정적으로 봐주시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막 대단히 인정받지 못할 막내 생활부터. 근데 그 속에 있을 때는 이 마음을 모르잖아요. 맞아요. 태윤님도 이게 다 지나고 봤더니 그분들이 나에 대한 큰 계획을 가지고 나를 트레이닝 했던 거였다라는 거는 사실 끝나야 안단 말이에요. 지나고 나서. 그쵸. 네. 근데 그 소용돌이 안에 있을 때 예비나 초보 트레이너 선생님들은 그럼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될까요? 이 부분은 요즘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너무 성향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유일하게 다른 사람보다 더 잘 갖고 있었던 한 가지가 뭐냐면 좀 저는 견디는 걸 잘하는 것 같아요. 저는 맷집이 진짜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상처를 안 받는다가 아니라 결국에 내가 가고자 하는 것에 있어서 버티는 힘은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그냥 저의 열정이라고 포장을 하고 싶긴 한데 그 당시에는 그렇다고 제가 어디 딴 데로 밀려날 때는 없다고 생각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어디 가도 그러지 않을까? 내가 지금 여기서도 못 버티면 어디 가도 내가 버틸 수 있을까? 그 그릿 자체를 타고났나 봐요, 그러면. 좀 그런 부분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 스스로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태우님의 운동 여정이 되어서 트레이너가 지나서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이 운동이라는 거는 네. 태우님한테 어떤 의미예요? 운동을 하시는 회원님들이랑은 약간 다른 개념 같은데요. 어찌됐던 저라는 사람은 운동을 업으로도 삼고 있는 사람이고 또 운동을 지도하는 성향의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는 저한테 일과 사생활은 다들 분리를 한다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분리하고 싶어도 분리할 수 없는 영역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리고 굳이 이거를 분리해야 되나? 저는 이런 의문은 있습니다, 사실. 내가 좋아하는 걸 당연히 할 수 있는데 마침 또 이 일을 할 수 있어. 전 요게 저한테 주는 가장 큰 이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운동은 제 일상 전부인 것 같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내가 취미로 시작했고 내가 좋아했던 어떤 것들이 일이 되기 시작하면 힘들어지고 네. 싫어지고 그렇게 바뀐다 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태훈님은 그런 거 없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요? 그럼요. 아니 좋아하는 거 하다 보면 싫어지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반복되고 나를 피로하게 만들고 계속 그러면 당연히 지칠 수밖에 없고 이 일이 싫어질 때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 관성이라는 게 사람은 분명히 있잖아요.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를 좋아하면 더 좋고 그거를 꾸준히 밀고 나갈 수 있는 게 결국에는 경력도 쌓이고 내가 얻을 게 많을 수 있는 가장 최적화된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마음이 14년 트레이너 인생에서 거의 좀 한결같이 유지되어 온 초심과 같은 그런 마음인가요? 그렇진 않아요. 제가 20대 때 아직도 한이 남은 게 뭐냐면 20대 때 친구들이 방학만 되면 자꾸 교환학생도 가고 무슨 해외여행도 가고 유럽 투어도 갔다 오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가 일을 풀로 할 수 있는 기간이었거든요. 아, 오히려. 생활비 벌어야 되니까. 그렇다고 제가 가난했던 건 아니지만
결국 이 일을 더 할 수 있는 기간이 저한테는 제일 최우선 가치였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30살이 딱 되던 해, 이 노래도 있잖아요. 30즈음에 되면은 사람이 좀 그렇게 되잖아요. 30살이 딱 됐을 때, 아, 나 40에도 이러고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약간 이 일이 조금 회의적으로 느껴져서 일을 다 정리했습니다.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알아봤는데 프랑스가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더라고요. 근데 영어권인 줄 알았는데 불어권이라 가서 고생을 했는데 가서 내가 모아놨던 돈 다 쓰고 오자. 그리고 여행 좀 하면서 나 좀 돌보자. 약간 요런 대의적인 취지로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가서 좀 초반에 어리둥절하고 시간 보내고 한 달 정도가 흘렀는데 제 인스타를 보고 거기 있는 주재원들이랑 유학생 분들이 연락을 주셨어요. 혹시 수업 가능하냐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수업 안 하고 싶고 놀고 싶어서 간 건데 거기서 한두 명이 이렇게 찾아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것도 저는 갑자기 재미로 느껴졌거든요. 그쪽에 유학생들, 주재원들을 회원으로 한 8팀 정도를 제가 수업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살아온 세상 얘기를 들으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치. 내가 모르던 세상. 네. 그러면서 이제 알게 모르게 서로 인사이트들이 주고받잖아요. 저는 거기서 또 힘을 얻어서 한국 돌아가면 다시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계기를 만났고 또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때는 이제 프리랜서로서 어디에 소속되지 않고 나 혼자 이거 한번 잘 꾸려보자. 그래서 한 5평 정도? 한 요만한 크기의 룸을 빌려서 직접 모객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이때 운도 잘 따르고 그래서 어느 한 회사의 전 직원분들을 제가 수업을 다 받게 됐거든요. 한 4-5명으로 끊어서 그렇게 수업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스타에 스토리로 노출을 시키기도 하고 그분들로 하여금 노출이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인스타를 보고 다양한 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자동적으로 바이럴 마케팅을 이미 해버리신 거네요? 네. 근데 제가 그 개념을 모르잖아요. 그 당시에는.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셨고 그때 제가 결심한 게 나는 어떤 분들이랑 수업을 해야겠다. 이거를 좀 타겟팅을 잘한 것 같아요. 그 시기에 이제 타겟에 대한 게 명확해졌군요. 네. 문의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저라는 사람은 이미 수업할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잖아요. 포화가 되는데. 네. 그러면 내가 어떤 분하고 수업을 하지? 이걸 고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야, 이거는 너무 대단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운이 많이 따르긴 했어요. 운의 영역이다 그것은. 네. 단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운은 내가 그 운을 받을 수 있는 자리와 환경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환경이 잘 깔려 있었고 그 환경을 잘 이용한 건 저라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렇게 내가 회원을 고를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내가 이런 분들하고 수업하고 싶다가 명확해지는 거죠. 크게 장소나 교통이나 경제적이나 문화적으로 구애받지 않으실 수 있는 분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아는 거. 내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미 그 삶을 향유하고 있는 사람들. 저는 그런 분들을 제 회원님들로 모시고 수업을 하고 싶었어요. 네. 너무 재밌다. 그렇게 해서 몇 분을 그렇게 하고 죄송한 말이지만 수업이 다 차지 않았음에도 내가 타겟팅한 고객님이 아니라면 수업을 안 받았어요. 내가 살고 싶은 어떤 라이프 스타일로 살고 있지 않는데 나에게 수업을 원한다면 그건 내가 살고 싶은 모습이 아니니까 네. 죄송합니다. 제가 꽉 차가지고 이렇게. 네. 지금 그분들한테는 너무 죄송한 말이지만 왜냐면 일단은 제가 그런 분들하고 수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고 저는 그랬을 때 저한테 돌아오는 피드백들이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했고 네. 실제로도 제가 원하는 타겟팅한 고객분들과 수업을 했을 때 제가 얻는 게 너무 많았어요. 인생을 많이 배우기도 하고, 정보를 얻기도 하고, 제가 뭐 오픈을 하던 아니면 무언가를 하던 양질의 정보를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저는 그런 분들하고 수업을 하는 게 저의 이제 앞으로의 목표로 잡고 이렇게 일을 하기 시작했죠. 너무 재밌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진짜 재밌었어요. 저 역시도 너무 재밌었는데, 이제 와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가슴을 딱 꽂는 말이 있었어요. 뭐예요? 폭포 효과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폭포 효과요? 네. 아니요, 몰라요. 이것을 구매할 수 있는 최상위 1%가 구매를 하면요. 네. 그 나머지 99%는 그 1% 때문에 구매를 하는 경향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 폭포가 쏟아지듯이 그렇죠. 낙수 효과 뭐 이런 것처럼 맞아요. 그런 효과구나. 네.
제가 타겟팅한 고객층은 누구나 타겟팅으로 잡고 싶어하는 고객층이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하고 제가 수업을 하고 그런 분들 사이에서 제 이름이 이제 돌기 시작하니까 그런 분들을 통해서 연결이 많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센터에 소속되지 않았고 저 혼자 이렇게 활동을 하지만 그런 분들로만 제 회원님들을 꽉 채울 수 있었어요. 1, 2년 정도 이 독방에 갇혀가지고 수업을 해요. 기구도 없어. 덤벨만 있어. 이런 데서 1, 2년 정도 수업을 하면 고갈이 되잖아요. 그럼 제 회원님들은 1, 2년 동안 그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해줘서 그래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많은 체력 수준도 올리고 건강적으로 많은 이제 상향이 됐는데 이 물리적 환경이 그게 받쳐주지 않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저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오픈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코지트가 오픈하게 맞아요. 된 거군요. 네. 그게 3년 반 전이에요. 와, 그렇군요. 그렇게 코지트는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코지트의 여정이 진짜 긴 역사를 가지고 있네요. 네. 근데 저는 여기서 제일 쇼킹하다고 표현할 만한 게 고객을 내가 선택한다. 이 개념이 저는 보통 배짱으로는 될 것 같지 않다는 생각하는 게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좀 작은 평수에 이런 고정비나 이런 지출에 대한 리스크가 없어서 가능했던 건지 아니면 리스크고 뭐고 간에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 의지가 더 강했던 건지 좀 궁금하네요. 저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이거를 제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그 5평밖에 안 되는 곳이 한 타임에 제가 3만 원이라는 대관비를 냈어야 돼요. 요즘 트레이너들이 대관료는 그거보다 싸잖아요. 근데 저는 그 5평밖에 안 되고 시설도 안 갖춰져 있는 곳에서 1시간에 3만 원이라는 대관비를 냈고 제가 수업을 진짜 많이 하기 시작하니까 한 달에 5, 600만 원을 거기다 내는 거예요. 잠깐만 계산해봐. 네. 계산해보면 어머. 수업을 150개만 해도 45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당시에 그 3만 원을 대관하는 곳이 최선의 선택이었던 거예요? 아니면 왜 그곳에 그렇게 대관료를 많이 내면서 거기에서 했던 거예요? 되게 중요한 질문 같은데요. 그러면 수업이 많아질수록 내 고정비를 줄이기 위해선 큰 대형 휘트니스에 내가 대관료 뭐 한 달에 100만 원이든 이렇게 적게만 내고도 수업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제가 타겟팅한 회원님들은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독립적인 공간을 원해요. 거기가 프라이빗 했구나. 네. 왜냐면 독방이니까. 외부 창문도 없고 완전히 밀폐되어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그분들은 그게 편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대관비를 내가 아끼자고 헬스장 같은 데로 넘어가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과 마주쳐야 되고 번잡하고 동선이 꼬일 수도 있고 좀 이런 불편함을 제가 감당하면서까지 그 가치를 깨트리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수업이 많아지니까 네. 이 대관비에 대한 비중이 제가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컸던 건 아까 말했듯이 회원님들의 운동 능력이 좋아지는 데 비해서 시설이 물리적 환경이 이제 너무 안 받쳐주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최소한 이 수준을 뛰어넘을 수 있을 만한 공간을 내가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저는 오픈을 하게 됐고 그 오픈 장소를 찾는데도 한 6개월이 걸렸던 것 같아요. 오래 걸렸네. 네, 특별한 공간이길 바랬어요. 정서적으로 그리고 위치적으로 그리고 그 건물 외관 회원님들이 들고 나는 그 과정이 일반적이지 않길 바랬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 오픈했던 그 코지트를 대강 아시겠지만 그 청와대 춘추문 입구에 3m도 안 되는 위치에 코지트를 오픈을 했어요. 그게 다 전략적이었던 거군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그 엄숙한 분위기가 좋았어요. 지금은 청와대가 개방을 해서 워낙 많은 관광객들이 많지만 제가 딱 들어갈 때만 해도 정권이 이전 정권이어서 검문을 했어요. 총등 군인이 다니고 저도 회원님들도 운동을 오가실 때마다 그 경호원들한테 조사를 받았어요. 어디 가시냐? 언제 나오실 거냐? 이런 분 단위로도 다 체크를 하고 그런 곳이 주는 그 묵직한 압박감 있죠? 저는 그런 분위기도 너무 좋았고 저는 그런 가치가 적어도 지금 내가 이루고 있는 나랑 운동하시는 나를 직접 계속 소비해 주시는 회원님들이 생각하는 중시하는 가치로는 되게 좋은 가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되게 도전이기도 했죠, 사실. 그러니까요. 저는 그 부분이 진짜 정확하게 정해져 있었기에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멋진
이 코지트의 역사에 대해서 다시 새롭게 알게 되어가지고 누군가가 이제 창업을 앞두고 있을 수도 있고 트레이너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뭔가 확고하게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점을 명확히 하는데 태우님의 스토리가 영감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움이 됐으면. 네, 이렇게 해가지고 태우님이 운동과 일이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 느끼게 되었기 때문에 그 자부심과 자연스러움, 지금님의 태우님 너무 멋지고 이 멋진 모습을 이루게 하는 웰니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그 전에 네. 잠깐 광고 타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운동을 사랑하고 지도하는 일에 자부심을 갖고 계신 태우님처럼 많은 트레이너분들이 회원과의 소통이나 체육관 운영에서 최고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에게 저는 링크 코치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링코는 트레이너와 회원을 위해 설계된 회원관리 서비스입니다. 웹과 모바일 앱으로 언제 어디서든 체육관 업무를 해결하고 수업 예약 서비스, 체육관 소식 전달 등 운영 관련 데스크 업무를 자동화시켜보세요. 자, 이렇게 링코를 많이 사랑해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태우님, 너무 놀라워요. 왜냐면 지금까지의 오픈 여정만 들어봤는데도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너무 한편으로는 마음이 감동적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밝게 웃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고생과 고민과 이런 게 있었을까 좀 짐작이 안 될 만큼 또 대견하게도 느껴지는데요. 이런 태우님의 웰니스도 한번 살펴볼게요. 링코에서는 웰니스를 3가지로 정의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신체적인 건강함, 두 번째는 정신적인 건강함, 그리고 세 번째가 사회적 또는 관계적인 건강함이 밸런스를 이룬 상태를 저희는 웰니스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태우님은 스스로 지금 건강한 웰니스한 상태라고 생각하시나요? 저 스스로는 제가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되게 건강한 상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저 역시도 비슷하게 이 웰니스를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또 말씀하시는 사회적인 것들을 균형을 이루고 또 그 균형을 이룬 상태가 내 일상을 서포트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그런 웰니스를 위해 하시고 계신 노력이나 루틴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딱히 뭐 대단한 루틴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 스스로 봤을 때 하고 있는 루틴은 그냥 늘 일정함을 유지하는 거. 늘 비슷하게 출근하고 늘 비슷한 태도로 회원님들과 수업을 하고 또 늘 같은 빈도로 컨텐츠라든지 운동이라든지 학교 생활, 뭐 대학원 생활 등등 이렇게 모든 것들을 빈도를 맞춰서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저한테는 웰니스를 추구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 있어서 좀 출근 이런 거 말고 네. 좀 더 노력하는 게 있어요? 요즘 저는 약간 그런 관계적인 면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관계. 네. 저는 그 회원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 그리고 내 관점이 아니라 그분들의 관점에서 그분들이 중시하는 게 뭔지를 빨리 캐치해내는 거 이런 서비스의 개념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요즘에 관심을 많이 갖고 저도 그러한 태도를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스포츠 서비스라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많은 분들한테 서비스를 어떻게 하냐, 서비스가 뭐라고 생각하냐라고 물어보면 이제 되게 특별한 순간에 순간적으로 친절하거나 뭔가 혜택을 주거나 그 순간순간만을 바라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에 제 회원님들한테 가장 듣기 좋은 칭찬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뭐예요? 제일 큰 게 뭐냐면 어느 날 회원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아, 쌤이 왜 잘하는지 알겠다고. 그래서 트레이너니까 실력이 좋나요? 제가 뭐 깊이가 크나요? 저랑 운동하는 게 대단한가요? 막 이렇게 생각도 하고 질문도 드렸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운동을 다니는 몇 년 동안 어떠한 불편함도 있지 않았대요. 불편함이 없다. 불편한 게 일단 하나도 없다는 거. 저는 그게 진정한 스포츠 서비스라고 생각하거든요. 새로운 관점이에요. 네. 그분들이 우리 피트니스 시장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잘 알고 있었으면 좋겠는 게 우리는 뭐 카페라든지 빵집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상품을 일시적으로 불특정 다수한테 한 번만 팔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는 최소 10회, 20회, 30회, 50회, 뭐 1개월, 2개월, 1년, 2년 이런 식으로 빈도 있게 회원님들을 꾸준히 상대하는 일인데 그러면 어느 정도 일관된 서비스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태도적인 부분에서
가끔은 흔들리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그거 흔들리지 않거든요. 좀 멘탈이 진짜 좋은 편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끈기가 있으니까. 그리고 일단은 저는 그런데 최적화되어 있다고 제가 스스로 생각을 해서 회원님들한테 가장 듣기 좋은 칭찬이 요즘은 진짜 어떤 것도 거슬리는 게 없다. 저는 이게 제가 스포츠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근데 이제 트레이너들 컨텐츠들 올라가면 안 좋은 댓글들도 많잖아요. 전 그런 걸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어떤 걸 불편해하는지? 그럼 회원님들이 보통 어떤 욕을 써놓는지를 보면 뭐 때문에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되게 유심히 보는 편인데 그런 면에서 트레이너들이 제일 많이 흔히 다 알고 있을 만한 내용들이 재등록할 때만 친절해지는 거예요. 재등록하기 한 3개 전부터 갑자기 트레이너가 정신 바짝 차리고 일하는 느낌? 근데 생각해 보시라 이거예요. 회원님들이 그거 모르겠냐고. 알 것 같아요. 요즘 회원님들이 얼마나 똑똑하신데요. 유튜브 그냥 키기만 해도 알고리즘으로 다 나오는데. 그치. 트레이너 고르는 방법, 뭐 3가지 이렇게 나오겠죠? 네. 트레이너들이 근데 그 순간에만 약간 뭔가를 대단한 걸 하는 걸 서비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네. 뭔가 통찰력이 드러난 그런 한마디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이 1대1 PT 서비스에서 결국 태우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스포츠 서비스라고 정의한 서비스다. 그러면 이러한 태우님의 가치를 더 전달할 수 있는 피트니스가 어떤 변화가 있거나 또 어떤 포인트를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한다면 더욱더 가치 있는 씬이 될 것 같은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냥 트레이너 관점으로만 한번 볼게요. 트레이너는 수업을 많이 하고 싶어 한 거에선 연구를 많이 하는데 내 수업이 얼마나 비싸질지에 대해서는 연구를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퀄러티의 관점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다들 퀀터티 양에 머물고 있다. 네. 항상 100개 이상은 해야 되고 그럼 그 센터가 갑자기 문 닫으면 그럼 어떡해요? 그럼 난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제로 베이스로 가지 않으려면 내 가치가 높아지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려면 똑똑하게 내가 우위를 잡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요즘에는 그런 콘텐츠가 정말 많이들 하잖아요. 그런 콘텐츠로 내가 진짜 절대적으로 유명해지던가 아니면 내가 진짜 실력으로 그냥 소문이 자자하게 나던가 아니면 내가 사람을 끌어들이는 능력이라도 있든가 좀 요런 컨셉을 하나 잡아서 내 수업 가치가 수요가 많아지면 당연히 공급가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내 몸값을 올리는 거에 좀 더 집중을 한다면 이 피트니스 업계들이 가격 경쟁에 대해 말이 많잖아요. 가격은 올리고 싶은데 자꾸 옆 가게에서 후려치기 시작하니까 나도 후려쳐야 되고 나는 싫은데 결국은 하고 있잖아요. 좀 그런 관점, 우리들끼리 밥그릇 싸움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상향 평준화를 이루는 데는 좀 그런 타겟팅과 좀 내 몸값을 올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귀찮아도 수업하면 힘들잖아요, 사실. 피곤하고 귀찮더라도 내 몸값을 올리려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저 같은 대표들 있죠? 저 같은 대표들의 역할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센터를 잘 굴러가게 만들려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되게 중요했잖아요. 저는 근데 그 시스템이 앞으로 중요할까? 왜냐면 이제는 사람들이 명함을 주고받는 게 인스타 프로필인데 그럼 예전에는 막 바디스타짐이라든지 이런 유명했던 센터들이 있잖아요. 와, 거기서 이래? 와, 거기 출신이야? 막 이랬던 게 있는데 이제는 그런 거 안 보잖아요. 이 트레이너? 나 이 트레이너 알아. 이 트레이너 진짜 이거 스트레칭 진짜 잘하는 트레이너야. 이런 식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조명이 되잖아요. 근데 그 시스템을 갖춘다는 건 시스템으로만 승부를 본다는 건 직원들을 관리하겠다밖에 안 되거든요. 가둬두겠다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거보다는 그 개개인을 좀 키워낼 수 있는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좀 요런 관점에서 대표님들이 움직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약간 시스템에 집착하기보다는 이 개개인들을 어떻게 하면 최적화시킬 수 있는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날뛸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면 근데 이제 이런 말을 제가 어디 가서 하면 많은 대표님들이 반문을 하세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그렇게 해서 키워놓으면 그 사람들은 다 집거 차리러 나가는 거 아니냐? 나갈 사람은 언제든 나가요. 안 좋아도 나가요. 그럴 그릇이 아니어도 수틀리면 나가요. 근데 똑똑하게 생각하면 그러면 성장하면서 그 사람이
그 직원 한 명이 가지고 올 센터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있죠. 나도 뽑아 먹을 만큼 뽑아 먹으면 되는 거예요. 서로 윈윈. 네, 서로 윈윈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떠나더라도 결국엔 그 가치들이 남아있고 이 사람을 길러낸 나의 이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 사람도 여기 출신이라는 자부심도 있을 테고 서로 협업할 수 있을 만한 다양한 요소들이 있잖아요. 전 요런 게 훨씬 더 이득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상 여기 출신인 선생님이, 코지트 출신인 선생님이 자기 걸 차려서 나가는데 잘 된다? 아, 코지트는 약간 트레이너 등용문이 될 수 있고. 그쵸. 또 이렇게 나는 브랜딩을 할 수 있고. 더 이점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직은 제가 그 방법이 모르고 경험치도 많이 부족하고 저는 이렇게 제가 이걸 뭔가 누군가한테 힘줘서 얘기할 위치는 아니고 약간 챌린저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생각을 풀어낸 것이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네. 가지고 있는 생각이 명확하고 확고하기 때문에 같이 일하고 있는 팀원들도 이런 대표님의 가치에 따라 되게 성장 욕구도 많고 그런 노력들을 안 하고 같이 있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저희 선생님들한테는 제가 진짜 감사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아, 근데 진짜로 또 아침에 7시에 문 열고 왔잖아요. 맞죠? 네, 오늘도 아침 7시 수업하고 왔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 온 거 알고 있는데 소중한 시간 내에 가지고 이렇게 반짝이는 눈빛으로 자신의 일에 대한 열정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건강하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무 많이 느껴져가지고 제가 너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다른 기회를 한 번 더 만들어서라도 한 번 더 얼굴 보고 피트니스의 발전을 위해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보도록 하고 이번 에피소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